캠프장에서 혼자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둠과 밤의 고요함에 둘러싸인 채.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 소름 돋는 미소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섬뜩한 게임이 시작되고 움직일 때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셨나요?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하 박은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전화는 아직 귀에 붙어 있었고 어머니의 초조한 목소리가 희미하게나마 계속해서 들려왔다. 얇은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축축하고 추운 밤을 예고하고 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 그런 밤이었다. 지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집요하고 거의 숨이 막힐 정도였다. 내가 여자아이인데 어떻게 혼자 캠핑을 가겠다는 거야? 그것도 하필 비가 올 거라는 오늘에? 지아는 한숨을 쉬며 눈을 굴렸다. 이 논쟁은 오래된 레코드처럼 느껴졌다. 텐트에서 밤을 보내고 숲의 고요함에 둘러싸여 비 내리는 소리와 흙내음만을 느끼는 것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초대였다. 캠핑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것이었고 세상의 혼란에서 벗어나 자신을 찾는 방법이었다. 혼자여야만 느낄 수 있는 평온이었다. 엄마, 제발요. 그녀는 실제 감정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했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비 오는 날 캠핑만큼 편안한 게 없어요.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 저편에서는 무거운 숨소리와 함께 짙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가 예상했지만 당황스럽게도 그녀를 놀라게 한 질문을 던졌다. 민준이는? 어머니가 대화의 방향을 갑자기 돌리며 물었다. 너랑 같이 안 가니? 민준이라는 이름이 지아에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름을 일으켰다. 정말 잊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소름이었다. 어머니가 민준을 자꾸 과거에서 끌어내려는 집착에 놀랐다. 엄마!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외쳤다. 엄마, 제발요. 우리 몇 달 전에 헤어졌다고 말했잖아요. 왜 자꾸 그 사람 얘기를 꺼내세요? 내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잖니. 어머니는 걱정보다 상처받은 듯한 목소리였다. 내가 어떻게 알겠니? 지아는 깊이 숨을 쉬며 짜증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됐어요, 엄마. 그녀는 시계를 힐끗 보며 중얼거렸다. 저 이제 정말 가봐야 돼요. 주말을 즐기고 싶어요. 잘 있어요. 전화를 끄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미 준비해둔 배낭을 어깨에 걸치고 문을 닫고 나왔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가 그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인 걸 알았지만 그녀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다. 이번 주말은 그녀만의 시간이었고 과거의 그림자조차도 방해하지 못할 터였다. 캠핑장으로 향하는 길은 산과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며 구불거렸고 도시의 흔적은 그저 희미한 기억처럼 멀어져 갔다. 차가운 바람이 차 창문 사이로 들어왔고 회색 하늘은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지아에게 이 고립은 상쾌함 그 자체였다. 아스팔트가 끝나는 지점에 도착하자 흙길을 따라 숨겨진 장소로 향했다. 문명과 멀리 떨어진 은신처였다. 이곳에서 캠핑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 고립감은 여전히 그녀를 감탄하게 했다. 바로 그녀가 필요로 하던 것이었다. 차에서 내린 지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숲의 촉촉하고 신선한 공기가 폐 속을 가득 채웠다. 소나무와 젖은 흙 냄새가 그녀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주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숙련된 동작으로 천천히 준비를 마치며 마치 잘 짜여진 안무를 따라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움직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그녀는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오후의 빛은 이미 짙은 구름 속에 사라지고 있었고 숲의 고요함이 무거운 담요처럼 그녀를 감쌌다. 많은 사람에게 그 고요함은 숨막히는 것이겠지만 그녀에게는 자유의 정이었다. 지아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멀리 흐르는 강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하늘을 반사하는 물결이 일렁였다. 그녀는 컵을 들고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다. 진한 커피 향이 주변의 자연 냄새와 섞이며 피어올랐다. 첫 모금은 그녀에게 있어 강렬하고 쌉싸름한 치유제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긴장을 풀었다. 마치 며칠간의 스트레스를 모두 털어낼 수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런 순간은 드물었고 그녀는 충분히 만끽할 줄 알았다. 잠깐 동안 그녀의 마음은 민준에게 떠갔다.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는 이미 다들여 애썼던 장의 일부였지만 여전히 일부 문장이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녀의 일부는 잊고 싶어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리움을 느꼈다. 그만해, 지아. 그녀는 마치 자신의 마음에 명령이라도 하듯 혼잣말을 했다. 밤이 깊어지고 가랑비가 거의 침묵 속으로 변해갔다. 지아는 일어나서 작은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젖지 않은 장작을 조심스레 사용했다. 곧 불길이 그녀를 감싸며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녀는 불가에 몸을 기대어 춤추는 불꽃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때였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마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낮은 소리였지만 주변의 고요함 속에서 두드러졌다. 그녀는 머리를 들고 어둠 속을 살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를 찾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며 어둠을 응시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불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아는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좋아하는 공포 이야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도 숲의 과도한 고요함 때문이거나 그 트레일에서 아무도 마주치지 않은 탓일지도 몰랐다. 그냥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녀는 등골의 서늘함을 무시하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조심스럽게 나무 사이를 걷는 누군가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 같았다. 그녀는 손전등을 집어들고 클릭 소리와 함께 주위의 어둠을 밝혀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가 본 것은 그저 빈 공간뿐이었다. 나무들 사이에서 그림자가 빛 아래 춤추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 무언가가 반짝였다. 두 개의 작은 빛, 마치 빛을 반사하는 눈처럼. 지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어붙어 다가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결정하기도 전에 소리가 멈추었고 그 작은 빛들도 사라졌다. 침묵이 다시 돌아왔고 전보다 더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동물일까? 아니면 단지 그녀의 상상일까? 그 상황이 그녀의 밤을 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한 그녀는 다시 불가로 돌아갔지만 이미 매력은 깨져 있었다. 불길의 온기는 덜 따뜻하게 느껴졌고 이전에는 편안했던 고요함이 이제는 은근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달이 구름 사이로 슬며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을 때 지아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낫겠다고 결심했다. 텐트 안에 침낭에 몸을 웅크렸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증폭되는 것 같았고 그녀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뒤척였다. 그리고 얕은 꿈을 꾸던 중에 또 들려왔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또 다른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텐트 밖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확실한 느낌. 그녀는 숨을 멈추고
모든 근육이 긴장된 채 더 이상의 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새벽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풍경을 부드러운 오렌지와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꿈의 안개 속에 휩싸인 채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피로가 보이지 않는 짐처럼 근육 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기억은 흐릿했고 그림자들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춤추고 있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차가운 습기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불편함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계속 남아있었고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편집증이 평화롭고 편안해야 할 하루를 망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조용히 식사를 한 후 지아는 캠핑장 주변을 더 탐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그 불쾌한 감각을 떨쳐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강가로 걸어가며 발밑으로 느껴지는 축축한 땅의 감촉을 느끼고 숲의 향이 살짝 배어있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그녀의 걱정과 불안을 씻어내는 멜로디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녀는 두려움을 잊고 주변의 세세한 부분에만 집중하며 물의 반짝임, 나뭇잎의 바스락거림, 그리고 고독만이 줄 수 있는 평온함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강을 따라 걸으며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멈춰서 이마를 찌푸리며 정말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듯한 억눌린 웃음소리로 숲의 고요함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소리 쪽으로 이끌었고 울창한 공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소리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편하게 기대어 맥주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어두운 낡은 재킷을 입고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가 지아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미소가 더 넓어졌고 마치 오랜 친구인 것처럼 맥주병을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그럼 나만 여기 있는 모험가가 아니었군요. 그는 밝고 친근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아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만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특히 이렇게 외딴 곳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직 예상치 못한 그의 존재를 처리하려고 했으며 그녀는 주저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표정은 오히려 불편한 찡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네. 아닌 것 같네요. 그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몇 걸음 그녀 쪽으로 다가가며 여전히 웃고 있었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이름은 미노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려고 했어요. 지아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가벼운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은 약간 지나치게 강한 것 같았고 필요 이상으로 1초 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물러서며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아예요.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캠핑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외딴 곳을 선택했어요. 아, 이해요. 민호가 여전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평화가 필요하죠. 그렇죠? 혼잡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동반자를 만나는 건 항상 좋은 일이에요. 나와 함께 한잔 할래요? 그는 마치 휴전을 제안하듯이 맥주병을 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모든 반응을 평가하는 듯했습니다. 지아는 주저했습니다.
제아는 무해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너무 편안한 태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가 그녀가 느끼고 있는 취약함 속에서 완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음료를 가져왔어요. 그녀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워요.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맥주를 한 모금 마셨고 그녀의 거절이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강 쪽으로 돌리며 잠시 두 사람은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가 떠나거나 적어도 거리를 두기 위한 변명을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곳에 남으려는 결심이 있는 듯했고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왔어요? 그가 갑자기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가 하는 톤이 그녀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녀를 노출된 느낌으로 만드는 어떤 특별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당신은요? 그녀가 대화를 가볍게 유지하려고 하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짧고 날카로운 웃음을 지으며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특이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요. 가끔 혼자 있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며 다음 말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외딴 곳에서 혼자 있는 여자. 지아는 목이 막혔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잘 지켜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듯 했습니다. 한순간 그의 미소가 사라지고 그녀가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다른 표정이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누가 나타날지 모르죠. 이제 그들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대화가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그곳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캠프장으로 돌아가 그 불안한 존재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민호. 하지만 정말 가서 제 물건을 정리해야 해요. 그녀가 공손하게 대화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캠프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가 따라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려. 그가 외쳤고 지아는 멈춰서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떠날 필요는 없어. 그냥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가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다시 만날지도 몰라요. 민호는 주저하며 그의 선택지를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이 다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잔 할까요? 그가 맥주병을 들어올리며 재촉했습니다. 나중에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지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그에게 반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최대한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물병을 들어올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잔 할게요. 두 사람은 병을 부딪혔고 민호는 자신의 맥주를 길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아가 병을 내리쳤을 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불안하게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피를 얼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기서 술래잡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놀았죠. 그는 웃었고 그 웃음은 그의 입술의 미소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찾지 않았어요. 지아. 그들을 사라지게 했죠. 지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다리는 공포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조금 더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이해하죠? 여긴 좋은 이유 없이 혼자 캠핑하러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공포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그녀는 몸을 돌리고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돌아보기도 전에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아는 몸을 돌려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 놔줄 건가요?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가 뜨거운 숨과 맥주의 냄새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놀 줄 알았는데. 모든 힘을 모아 지아는 간신히 빠져나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캠핑장으로 다시 달려갔고 심장은 뛰고 있었으며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텐트 안에 잠겼고 숨이 가빠지며 그 기이한 만남의 메아리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는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깊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녀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민호와의 이상한 만남을 마음에서 지우려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화는 그녀의 머리에서 멀리 있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기억을 왜곡하고 그녀가 떨쳐낼 수 없는 임박한 위험의 감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까지 캠핑장에 머물기로 계획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 보호하고 위안이 되는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은 이제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불길한 무언가가 가지 사이에 숨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주변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용히 걸으며 젖은 땅과 발 아래의 나뭇잎을 느꼈습니다. 날은 흐려 있었고 강에서 올라오는 가벼운 안개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지아는 그 장소가 더욱 어두워진 것 같았고 마치 숲 자체가 비밀을 숨기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뭇잎의 바스락거림, 외로운 새의 노래, 모든 소리가 숨겨진 의도를 지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캠핑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차 옆면에 있는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손이 그곳에 닿은 듯한 어두운 얼룩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 얼룩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차에 손을 댄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마도 단지 동물일 수도 있어. 또는 우연이겠지.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더 불안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접힌 종이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나는 내가 봤다는 것을 알아. 나는 메시지가 불규칙하고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지 보자. 지아는 목이 멈추고 공황이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누가 그 메시지를 남겼던 걸까요? 민호가 근처의 숨어 나무 사이에서 다시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왔고 멀리 흐르는 강물 소리는 고조되는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에서 단순히 도망치는 것은 유혹적이었지만 민호가 도로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그녀를 마비시켰습니다. 대신 지아는 차 안에 숨어 모든 문을 잠갔습니다. 좁은 공간은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황혼은 밤의 그림자를 데려왔고 그 그림자는 숲 전체에 어둠의 담요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고요함은 절대적이고 억압적이었으며 경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지아는 결국 핸들을 의지한 채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소음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무언가 차 창문에 부딪혔고 그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는 바깥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지아. 아마도 그냥 나뭇가지일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차분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이어졌고 무언가가 땅에서 끌리는 듯한 낮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에서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민호가 나무 옆에 서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음침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한 달빛이 그의 얼굴 일부를 비추어 차가운 비웃음과 사악한 미소를 드러내어 지아의 속이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큰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고 움직일 급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죠? 지아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를 계속 응시하며 고정되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공포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느리게 움직이며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지아는 그게 무엇인지 보려고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자신의 눈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물체에 집중하자 끔찍한 공포가 드러났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던진 것은 인간의 손, 즉 잘린 신체의 일부였습니다. 지아의 비명이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절망적이고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물러서지 않고 숲의 침묵을 베어내듯 낮고 섬뜩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 쪽으로 걸어가며 동물적인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손가락 마디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한지 알고 싶어 했죠? 그는 느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게 됐네요. 지아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화 스위치를 돌렸지만 땀에 젖은 손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드디어 엔진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아 차를 내달렸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고요함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도전이었지만 지아는 속도를 줄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매번 커브를 돌 때마다 민호의 모습이 그녀를 쫓아오는 듯했으며 그의 그림자가 나무들 사이에 악령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도로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했지만 두려움이 모든 곳에 존재했습니다.